오늘 스타타임 머신은 마릴린 먼로의 두 번째 이야기로 조 디마지오부터 케네디 대통령까지 섭렵한 마릴린 먼로의 남자들입니다. 제임스 도어티. 청소년기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결혼은 1942년 16살 때에 같은 학교 영득반 선배이자 21살 항공사 정비공 제임스 도어티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마릴린의 양부모가 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법적 문제로 마릴린을 데려갈 수 없어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의 해결책으로 친했던 제임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둘의 사이는 결혼 전엔 가까웠지만 결혼 후 의견 차이가 많았는데 결혼 생활 중 마릴린의 누드 모델 활동, 연예계 스튜디오와의 계약으로 제임스와 다툼을 하며 1946년 4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프레드 카거. 1948년 잠시 컬럼비아 픽처스와 계약했을 때 6개월간의 목소리 교정을 목적으로 음악가이자 노래 코치인 프레드 카거에게 레슨을 받게 됩니다. 프레드는 최근 이혼했고 딸이 있었지만 매우 잘생긴 훈남이며 매너 있는 신사였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 곧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프레드는 마릴린을 좋아하면서 동정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개할 때 매우 외롭고 고독한 어린 소녀라고 소개했으며 동정하는 글들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릴린은 이런 프레드를 정말 좋아해 지인에게 언제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고 말했다는데 프레드는 노래, 코치뿐 아니라 스타일링과 에티켓을 알려주고 음악과 미술, 서적들을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상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딸에게 모범을 보이는 진지한 여성을 원했지만 마릴린은 너무 쉽게 울고 감정적이라며 프레드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조니 하이드. 1949년 단역과 모델링을 전전하던 중 한 유명 에이전시의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그 후 친해진 에이전시 부사장 조니 하이드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니는 연예계의 경력과 인맥이 상당해 마릴린에게 많은 도움들을 주었는데 조니는 유부남이었지만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를 갖고 다니며 마릴린에게 자주 청혼했지만 그녀는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1년 후 조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 유언으로 본인 소유의 LA 대저택을 마릴린에게 남겼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디마지오. 1952년 뉴욕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가 TV에 나오는 마릴린을 본 후 반의 연예계 관계자인 지인에게 간절히 소개를 부탁해 아직 유명 스타가 아니던 마릴린과 첫 데이트를 합니다. 조는 마릴린에게 정말 반했는지 첫 데이트 때부터 사랑하고 결혼하자는 심한 애정 표현을 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큰 애정을 원했던 그녀는 그런 그를 좋아해 둘은 곧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 디마지오. 조 디마지오는 미국의 전 야구 선수로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을 잇는 뉴욕 양키스의 원 클럽맨 프랜차이즈 스타로 13시즌밖에 안 뛰어 누적 성적이 낮지만 뛰어난 전성기를 누린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5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으며 리그 최고 타율 2번, 최다 홈런 2번, 최다 타점 2번과 함께 리그 MVP 3회, 전 시즌 올스타전 출장, 월드시리즈 우승 9회를 기록했습니다. 별명은 양키스의 범선이라는 뜻인 양키 클리퍼이며 역대 최고의 타자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선수입니다. 통산 성적은 13시즌 동안 타율 0.325, 출루율 0.398, 장타율 0.579, OPS 0.977, 순장타율 0.254를 기록했으며 2214안타, 361홈런, 1537타점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953년 세계적인 스타가 된 마릴린은 감독 엘리아 카잔, 니콜라스 레이와 배우 말런 브랜도, 율브리너, 피터 록포드를 포함한 많은 남자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디마지오와의 연애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1년 5개월간의 연애 끝에 1954년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둘은 결혼 274일 만에 이혼을 하는데 조는 은퇴한 상태였고 마릴린은 최고의 인기를 얻을 때라 이것이 디마지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로 마릴린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으면서 조에게 이 기분을 당신은 모를 것이라고 하자 조가 아니 잘 알아라고 대답해 결혼 후 둘의 관계를 잘 나타내줍니다. 둘의 사이는 1954년 6.25 전쟁 막바지의 미군 위문 공연 때부터
본격적으로 틀어지는데 마릴린은 조 디마지오와 함께 신혼여행 겸 팬사인회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한국 주둔 미군 위문 공연 제의가 들어왔고 마릴린은 조를 일본에 놔두고 혼자 한국에 위문 공연을 하러 왔었습니다. 이 위문 공연을 한 뒤부터 조는 마릴린에게 심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7년 만에 외출, 촬영 현장을 간 조는 마릴린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속옷 노출을 하며 환풍기 씬을 찍는 것을 봅니다. 이에 조는 마릴린과 큰 싸움을 해서 욕을 하며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이 신문 기사에 나기도 했었는데 조 디마지오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가정의 가부장적 성향이며 내향적이지만 반대로 마릴린은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는 가정폭력을 자주 저질렀는데 특히 마릴린이 보이스 코치와 바람을 피우고 말론 브란도 등 애인들을 만나고 다니자 야구 배트까지 이용해 그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폭행했는지 이때의 마릴린은 얼굴에 멍을 감추기 위해서 짙은 화장을 해야 했고 결국 법원에 이혼장을 내면서 그가 날 때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1961년 아서 밀러와의 세 번째 결혼도 이혼으로 끝난 후 먼노는 날이 갈수록 불안 증세와 약물 중독이 심해졌는데 주변의 권유로 뉴욕의 정신병원에 몇 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릴린은 바로 퇴원을 하고 싶어 했지만 병원 측에서 거절을 했는데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자 유일하게 조 디마지오만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조는 연락한 그날 바로 병원에 달려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절하자 병원장에게 당장 마릴린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병원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 부숴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퇴원을 한 마릴린은 당시 조에게 많이 의지해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 해의 여름과 겨울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62년 조와 다시 재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고 사망하기 불과 며칠 후에 두 사람은 재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프랭크 시나트라와 사귀면서 시나트라와도 결혼을 약속했지만 사망하게 되면서 네 번째 결혼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는 마릴린 사후에 한 번도 잊지 않고 20년간 매주 3번씩 묘비에 꽃을 바치며 그리워했었으며 마릴린과 이혼 후 평생 재혼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 40여 년을 혼자 살다 84세에 사망했습니다. 유언으로 이제 마릴린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군이란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며 케네디 가문의 형, 동생과 마릴린의 스캔들로 정치인들의 성추문을 증오해 말년에 성추문이 난 클린턴 대통령과의 악수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데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저질렀어도 마릴린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건 조 디마지오라는 의견과 조는 가정폭력범일 뿐이란 의견으로 나뉩니다. 아서 밀러 작가 아서 밀러와의 만남은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 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1953년 한 파티에서 두 사람과 모두 친분이 있는 영화 감독 엘리아 카잔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깊은 사이가 된 건 아니지만 마릴린의 팬이라고 자청했던 아서와 그 자리에서 지인이자 친구가 됐으며 둘의 성적인 관계는 1954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서 밀러. 아서 밀러는 20세기 미국 연극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극작가로 미시건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꾼 다음에 쓴 악인이 아니다를 시작으로 극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세일즈맨의 죽음, 모둔의 아들, 실현 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있는데 그의 작품은 연극의 사회적인 역할과 극적인 감동을 적절하게 살려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서 인간의 사회적인 면모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까지 심도 있게 묘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50년대 메카시즘에 휘말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으며 마릴린 먼로와의 결혼 생활은 헌색 언론에 집요한 사생활 침해와 연문설, 고정된 이미지로 인한 먼로의 정신적 고통으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통은 1953년 작품인 실현에서 잘 드러나는데 한국에서는 그의 작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 극작가 명예의 전당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모교에 그의 이름을 딴 극장이 있으며 많은 극작가와 배우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등 문학계에서 존경받는 거장으로 유명합니다.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 중에 둘은 깊은 관계가 되었으며 조와 이혼 후 마릴린은 작가나 지식인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그중 아서가 곁에서 그녀를 많이 위로해 주었답니다.
결국 연인 관계가 되면서 1956년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아서 밀러는 유명한 세일즈맨의 죽음을 쓴 희곡 작가였으니 언론에선 결혼식의 기사 타이틀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육체의 만남이라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실패로 끝나는데 이혼의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마릴린의 연속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마릴린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 간절히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청소년기 때의 첫 아이를 유산하고 그 뒤에 임신한 모든 태아를 지속적으로 유산했었습니다. 이 유산의 이유에 대해 어릴 때 유산을 한 경험이 자궁을 악화시켰다는 것과 애초부터 자궁에 문제가 있는 자궁 내막증을 앓고 있었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서와의 결혼 생활 내내 첫 출산을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러 번의 유산으로 이 시기에 그녀는 심한 마음의 고통들을 견디기 위해 약물에 더 의존해 진통제 없이는 영화 촬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의 이유는 마릴린의 초창기 연기는 멍청하고 유아적인 백치미 역할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연기에 대한 욕구가 깊어져 고민을 하던 때에 아서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서는 작가이자 지식인이라 마릴린을 이해해주고 지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극작가인 직업을 살려 배우로 성장할 만한 글들과 배역을 직접 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릴린은 밀러의 노트에 써있는 글을 보는데 내용이 둘의 생활과 비슷했으며 나오는 여자가 똑똑하지 못하며 어리석다는 단어가 있어 이 글을 본 후 마릴린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완성작 영화로 아서가 선물한 작품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서의 배역도 그동안의 배역들과 다를 게 없어 배신감을 느꼈던 마릴린은 작품 촬영 내내 밀러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아서 밀러가 메카시즘에 휘말려 고생을 한 것도 이혼 사유 중 하나인데 약자들과 소시민들에 대한 글들을 주로 썼던 아서는 메카시즘의 주요 희생양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기 위해 친구와 동료를 팔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한 것으로 배신자 중에는 엘리아 카잔이 있었고 카잔은 둘을 처음 소개시켜준 주선자였습니다. 또한 마릴린과 카잔은 과거에 사귄 사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으로 당시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당신의 아내와 사진을 찍게 해주면 당신을 사면해주겠다는 제안을 아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릴린이 사망한 뒤에 아서는 전락 이후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마릴린을 끝까지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존 F. 케네디 아서와 이혼 후 촬영 중 대본을 못 읽을 정도로 약물 및 음주를 해서 정신건강이 악화된 마릴린은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결국 영화 촬영을 고의로 펑크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 파티에 참가해 스캔들을 일으킨 대가로 영화 촬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본격적인 TV 이미지 정치의 개막을 알린 대통령이자 정식 선거로는 최연소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 최초의 20세기 출생 대통령인데 초선 2년 10개월 만에 텍사스에서 암살됐습니다. 또한 최초의 가톨릭 신자인 미국 대통령이자 8명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 미국 대통령 중 하나이며 잉글로색슨계 백인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과 함께 미국 민주당을 대표하는 존재이자 미국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신적 지주에 근접한 대통령입니다. 3차 대전이 될 수 있었던 쿠바 위기를 해결했으며 아폴로 계획을 출범시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우위를 갖게 해서 레이건과 함께 진영을 초월한 인기를 누린 대통령입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뭘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물으라는 뉴 프론티어 정신을 주장해 미국 국민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마릴린은 내연 관계였던 케네디로부터 관계를 끊자는 작별 인사를 듣자 그에게 심한 집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케네디를 당황스럽게 하고 마릴린과 친했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에게 전화로 존과 나는 연인 사이다. 백악관의 영부인은 내가 될 거다라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출처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마릴린은 속옷도 입지 않으며 누드처럼 보이는 꽉 낀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었고 일부러 제클린 케네디의 헤어를 따라한 스타일링을 하면서 해피 벌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자작곡을 불렀답니다.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의미로 환호와 경악을 했고 기자 한 명이 달려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되고 극소수의 일부만 허락받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디어가 조용할 리 없었고 스캔들을 크게 부추겼었는데 존 F. 케네디는 스캔들을 의식해 그날을 마지막으로 마릴린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드레스는 199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4억에 낙찰되었고 2016년 11월 줄리어스 옥션 경매에 다시 올라와 리플리 박물관 명의로 5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스타타임머신,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이야기, 최고의 문화 아이콘이 된 역사 속 마릴린 먼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본격적인 TV 이미지 정치의 개막을 알린 대통령이자 정식 선거로는 최연소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 최초의 20세기 출생 대통령인데 초선 2년 10개월 만에 텍사스에서 암살됐습니다. 또한 최초의 가톨릭 신자인 미국 대통령이자 8명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 미국 대통령 중 하나이며 잉글로색슨계 백인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과 함께 미국 민주당을 대표하는 존재이자 미국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신적 지주에 근접한 대통령입니다. 3차 대전이 될 수 있었던 쿠바 위기를 해결했으며 아폴로 계획을 출범시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우위를 갖게 해서 레이건과 함께 진영을 초월한 인기를 누린 대통령입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뭘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물으라는 뉴 프론티어 정신을 주장해 미국 국민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마릴린은 내연 관계였던 케네디로부터 관계를 끊자는 작별 인사를 듣자 그에게 심한 집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케네디를 당황스럽게 하고 마릴린과 친했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에게 전화로 존과 나는 연인 사이다. 백악관의 영부인은 내가 될 거다라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출처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마릴린은 속옷도 입지 않으며 누드처럼 보이는 꽉 낀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었고 일부러 제클린 케네디의 헤어를 따라한 스타일링을 하면서 해피 벌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자작곡을 불렀답니다.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의미로 환호와 경악을 했고 기자 한 명이 달려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되고 극소수의 일부만 허락받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디어가 조용할 리 없었고 스캔들을 크게 부추겼었는데 존 F. 케네디는 스캔들을 의식해 그날을 마지막으로 마릴린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드레스는 199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4억에 낙찰되었고 2016년 11월 줄리어스 옥션 경매에 다시 올라와 리플리 박물관 명의로 5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스타타임머신,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이야기, 최고의 문화 아이콘이 된 역사 속 마릴린 먼로로 이어집니다.